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사이버 트럭을 공식 출시하고 이 텍사스 오스틴의 기가 팩토리에서 이 고객에게 첫 배송 이벤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2019년 처음으로 사이버 트럭을 발표를 하고 4년 만에 인도를 했으니까 이 시장도 고객도 그리고 투자자들도 모두 너무 오래 기다렸죠. 사이버 트럭은 올해 들어서 글로벌 전기차 수요의 침체에 시달리는 테슬라의 판매 활기를 넣어줄 제품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장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30일 배송 이벤트부터 주가는 거의 5% 가까이 흘러내렸었는데요. 테슬라를 분석하는 월가 투자 은행들의 반응도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 출시 이벤트와 이 월가에서 바라보는 세 가지 이슈, 그리고 이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고 행사는 상당히 화려하게 개최가 됐어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이 사이버 트럭을 직접 운전하면서 등장을 했는데요.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이 차의 성능과 견고함, 그리고 기능 측면에서 다른 전기차들을 압도한다고 자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충격받은 건 가격이에요. 후륜 구동 버전 기본 버전이 무려 69,990달러였던 건데요. 2019년 처음 시제품 발표할 때만 해도 이 39,900달러에 이 소개된 버전이었죠. 무려 50% 넘게 오른 겁니다.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좀 심하죠. 이뿐 아니라 사륜 구동 버전은요 79,990달러입니다. 사실상 픽업 트럭을 사는 사람들이 사륜 구동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이게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8만 달러입니다. 최고 버전인 사이버 비스트 이 트림 버전은요 99,990달러로 거의 10만 달러에 달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사이버 트럭의 실용성에 대한 밈이 지금 인기를 얻을 정도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8만 달러짜리 사이버 트럭을 구입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시장의 우려는 일단 여기에서 시작을 하죠. 그야 어쨌든 일단 사이버 트럭 이벤트에서는요 차량의 성능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제공이 됐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 수석 디자이너가 야구공을 유리창을 향해서 던지면서 지난 2019년 이 쇠구슬로 했던 퍼포먼스를 재현한 건데요. 하드볼이긴 하지만 야구공이니만큼 일단 깨지진 않았습니다. 또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 강력한 차체를 자랑하기 위한 퍼포먼스도 있었죠. 바로 토미건을 차체에다 쏜 건데요. 일론 머스크가 향후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도 쓸 것이라고 공언한 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니만큼 상당히 인상적인 퍼포먼스였죠. 머스크 역시 이 차는 기본적으로 안전하다 하면서 다른 차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경쟁 차종과의 비교 실험 결과도 공개를 했어요. 실험에 참가한 다른 차량 메이커들이 이 실험을 인정할지는 알 수는 없긴 하지만 일단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이 이 포드의 베스트셀러 트럭인 F150과 리비안 R1T 등과의 이제 경쟁 차량과의 성능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이 11,000파운드 이상을 견인할 수 있고 이 2,500파운드의 탑재량을 갖췄다고 밝히면서 이 F150을 능가한다고 한 건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포르쉐 911보다 이제 빠름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죠. 그것도 그냥 1대1로 경주한 게 아니라 이 포르쉐 911을 견인한 상태에서 포르쉐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이 제로백, 그러니까 즉 0에서 최대 60마일의 속도를 단 2.6초 만에 달성할 수 있다고 했고요. 11초 만에 0.25마일을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 이벤트는 굉장히 화려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탐탁치 않습니다. 이 출시 이벤트에서 보여주지 않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이버 트럭이 처음 시제품과 함께 발표된 시점은 2019년이에요. 그 사이에 팬데믹이 있긴 했지만 정식 인도까지 무려 4년이나 걸렸죠. 이미 그동안 테슬라에게 예상하지 못한 비용과 생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테슬라가 토미건을 쏘면서까지 그렇게 자랑한 초경량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최초의 전기차다라는 건데요. 이 차체가 이 화살이나 총알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강하긴 하지만
그동안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 금속을 쓰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너무 무겁고 강해서 모양을 만들기도 어렵고 몰딩이나 용접도 어렵다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일반적인 차량의 디자인은 절대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러죠.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이 엄청난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디자인은 엄청 심플하지만 생산은 정말 어려운 차죠. 사이버 트럭의 생산이 이렇게 지연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스테인리스 스틸 때문에 생산의 복잡성과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건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 트럭을 만들 때 1000만 분의 1, 그러니까 10 미크론 수준으로 정교하게 제작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실제로는 그렇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지난달에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 수석 디자이너가 캘리포니아의 한 차량 행사에서 가지고 온 이 프로토타입의 사이버 트럭을 보면은요, 굉장히 심각하죠. 잘못 정렬된 펜더 플레이어도 있고요. 손가락도 들어갈 만한 틈이 있는 패널 이 간격으로 충격을 줬는데요. 정식 제품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 차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슈는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에 너무 많은 새로운 기능을 한꺼번에 다 집어넣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에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이 의도적으로 이 미친 수준의 다양한 기술을 모두 집대성한 이 미래지향적 트럭이라고 이제 자랑을 했는데요. 이거 컨셉을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았다는 평입니다. 자, 왜냐면은 미국에서 픽업 트럭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딱 한 부류예요. 진짜 필요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홈 오너로서 이제 홈디포 같은 데서 이것저것 이제 많이 사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 건설업자, 아니면 뭐 평소에도 차에 짐을 많이 실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게 아니면 멋으로 사는 사람들도 아주 소수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소수입니다. 고유가 시대가 되면서 이런 사람들은 더 줄어들었어요. 이게 머슬카가 서서히 사라진 이유와도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픽업 트럭의 최첨단의 각종 기술을 쓰기도 힘든 기술들을 다 집어넣는다? 이걸 과연 누가 쓰겠냐라는 겁니다. 뭐 아저씨들이 쓰겠죠. 어쨌든 실제로 테슬라는 이미 이런 전략을 한번 해본 적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철저하게 실패를 인정한 모델 X인데요. 고사양 모델 X는 처음부터 모든 신기한 기술을 한꺼번에 다 넣은 차라고 자신을 했던 차량이죠. 일론 머스크가 2017년에 이미 이 전략은 끔찍했다라고 하면서 심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을 추가해야 된다면서 완전히 실패한 전략임을 인정을 이미 했던 건데요. 그런데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모델 X가 결과적으로 대중적인 레벨에 결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소수가 타는 모델로서 테슬라의 수익이나 이익에는 거의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거는요, 모델 3와 모델 Y가 대중화에 성공하면서부터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테슬라에게 그냥 보기에만 좋은 디스플레이용 차량인 셈이죠. 이 사이버 트럭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모든 신기술을 다 때려놓은 사이버 트럭을 과연 짐 싣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다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죠. 사이버 트럭이 과연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나와 있다.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상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의 수익과 이익에는 전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주장의 근거입니다. 이 마지막 이슈는 바로 배터리인데요. 사이버 트럭은 F150과 포르쉐를 발라버리는 엄청난 힘이 있는 800V의 고전력 배터리에서 차량의 전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400V 차량인데요. 뭐 테슬라가 포르쉐 타이칸이나 현대 아이오닉 5 다음으로 800V의 고전력 전기차를 선보이긴 했지만 이 배터리는 커진 크기만큼 뭐 충전 속도도 2배로 빠르고 주행 거리도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뭐 실용성은 최강인데요. 문제는 이게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 800V로 전환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지 의문이 든다라고 하면서 장점은 적고 비용은 많이 든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장점은 그다지 크지 않은데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배터리를 생산하는 게 바로 테슬라 본인 스스로라는 건데 지금까지 테슬라는 다른 차량의
파나소닉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CATL 같은 파트너사에 많이 의지를 했죠. 사이버 트럭은 4680 배터리를 사용하는 테슬라 자체 배터리로 생산이 됩니다. 세미 트럭은 1년 전에 출시 이벤트를 했는데 세미 트럭이 지금 4680 배터리를 쓰고 있는 차량이죠. 근데 이 트럭이 아직까지도 초기 고객인 펩시코를 위해서만 소규모로 간신히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버 트럭까지 가세를 한다. 과연 수요가 있어도 생산이 제대로 될 것인가,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죠. 실제로 사이버 트럭도 생산이 많이 지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큽니다. 월가에서는 이런 모든 우려 사항을 모두 파악을 하고 있는 만큼 과연 사이버 트럭을 파는 게 수익과 이익 증대에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이에요. 비용은 많이 들고 생산은 어렵고 수요도 적다면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테슬라가 다른 레거시 자동차 생산 업체들과 경쟁했을 때의 강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생산의 단순성이었죠. 기가프레스로 장난감차 찍듯이 차량을 찍어내는 거였는데요. 여기 모델도 4개밖에 없잖아요. 그냥 잘 나가는 차량 많이 만들어서 팔면 다 수익이 되던 건데 이제는 생산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서 이런 메커니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올해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사이버 트럭을 만들면서 스스로 무덤을 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상당히 좀 후회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사이버 트럭의 초기 주문 수요는 매우 뜨겁고 또 뜨거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라는 거죠. 일단 픽업 트럭은 기본적으로 대중의 요구사항 자체가 다르다는 점, 사이버 트럭이 이들이 요구하는 실효성에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과연 테슬라라는 이유, 사이버 트럭이라는 이유로 5만 달러밖에 안 하는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을 제치고 사이버 트럭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수요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일반 투자자들은 사이버 트럭으로 테슬라의 4분기 판매량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과연 맞는 걸까요? 사이버 트럭은 현재 팔아도 이익이 전혀 나지 않는 차량입니다. 이거 파는 것보다 이익 만들어내는 모델 3나 Y 파는 게 훨씬 난 거죠. 이 테슬라의 무한 사랑을 보내온 모건 스탠리는 과연 여기서 어떤 의견일까?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큰 기대를 갖지 말라는 어조예요. 그냥 일부 수집가들이나 마니아들이 찾는 그런 차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결국 그런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생산을 극도로 줄여서 가치를 키우자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600대 정도만 판 에스턴 마틴의 라곤다나 페라리의 데이토나 SP3와 같은 차죠. 테슬라가 어차피 돈도 못 버는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보다는 생산을 줄여서 희소성을 극단적으로 유지하면서 이 돈을 버는 모델 3나 모델 Y 같은 차량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모건 스탠리의 가정이죠. 하지만 이 가정에서 월가에서 가장 테슬라를 백업해 주는 것으로 알려진 모건 스탠리마저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없는지 이런 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모건 스탠리는 일단 이제 사이버 트럭이 올해 50대 정도의 납품에 이어서 내년에는 3만 대, 2025년에는 7만 8천 대 수준의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결국 사이버 트럭도 향후 10년간 후반에는 일반 리비안 스타일의 픽업 트럭처럼 디자인을 대중화해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죠. 문제는 2025년까지 10만 대에 가깝게 팔아치워도 테슬라 전체 매출에서 사이버 트럭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익은 손실에서 벗어나서 0%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상당히 충격적인 수준이죠. 이 정도면 사이버 트럭을 파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심지어 모건 스탠리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가 이전에 출시하고 멈춘 테슬라 데킬라나 보링 컴퍼니 화염 방사기와도 비교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 정도면 거의 말 다 했다고 봐야겠죠. 네, 오늘은 테슬라의 이제 사이버 트럭 출시 이벤트와 함께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의 수익과 이익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압도적인 결론은 망입니다. 과연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이야기한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는
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사이버 트럭이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